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0.3포인트가 모자라서 안타깝게도 새 역사를 어제 마감가에서 못 썼던 코스피. 그러나 오늘 드디어 그 고점에 도달을 했죠. 3년 2개월여 만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넘어 장중 사상 최고치인 2085.45를 넘어섰는데요. 오늘 오전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2087.1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는 약간 숨을 고르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매도가 일단 1차적인 조정의 원인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어제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 기관의 순매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순매도, 특별히 투신권에서 매도량이 지금 1,500억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오늘 무엇보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그리고 중형주보다 소형주의 상승률이 더 좋은 것도 특징입니다. 자동차주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 오늘 해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겠는데요. 우리 시장 얘기 나누기 이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부터 드릴게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시면요. 내 종목에 대한 의견, 그리고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경제TV가 얼마 전에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를 열었는데요. 네, 지금 아래쪽에 관련해서 정보가 좀 나가고 있는데 내 그 실전 투자 기법이라든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고 싶다, 구체적인 조언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 전문가로부터 노하우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주소는요. plus.cntv.co.kr이라고 하니까 한번 접속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장 얘기 한번 해보죠. SK증권으로 갑니다. 고승희 연구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최고치 이후에 약간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2080이네요. 예, 국내 증시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연기금이 각각 488억, 298억 순매수한 반면 투신권과 개인은 각각 1,457억, 46억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순환매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자동차와 화학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순환매 양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의 그 순환매가 오늘도 계속 또 다른 패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빠르게 사이클이 계속 이동을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이걸 사면 내일은 그 종목이 빠지고 다른 업종의 또 다른 종목이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장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좋을런지요? 예, 현재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 효과 속에 업종별 순환매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중에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업종 대표 대형주를 분산 투자하고 상승보다는 조정시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업 이익, 수급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중소형주보다는 업종 대표 대형주가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도 업종 대표 대형주가 더 양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는 IT와 자동차, 그리고 실적 개선과 더불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금융, 상품 가격 강세에 따른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 업종의 대표 대형주를 조정시 매수 및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종 대표주 조정시 매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기관 매도 때문에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 할 것 없이 지금 큰 폭으로 조정을 맞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 금융주 사는 거 괜찮을는지요?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 2011년 이익 전망치를 보면요. 네.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게 은행 등 금융주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들어가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 발표 속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글로벌 증시를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큰
큰 폭의 조정보다는 숨고르기 양상 속에 기간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다음 주 옵션 만기일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요. 글로벌 유동성 효과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으로 증시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잦은 매매보다는 업종 대표주를 장기간 보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를 받는 IT 자동차, 실적 호조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금융주, 그리고 상품 가격 강세에 따른 에너지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IT, 금융, 에너지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금융주 사는 거 긴 안목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SK증권의 고승희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 오늘은 뭐가 이슈일까요? 하이투자증권으로 갑니다. 김영진 부장 만나서 이슈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오늘 약간 조정인데 그래봤자 0.2% 약보합입니다. 뭐 기록 내고 이 정도는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장중 사상 최고가 돌파한 이후에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 정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87.14포인트까지 기록을 했네요. 11월 이후에 매번 나타났었던 그 이격도를 살펴보면 어제 종가로 봤을 때 이격도가 103%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항상 이격 조정 형식의 조정세가 좀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좀 둘러보아도요. 우리 모습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은 알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어제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 양봉 마감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긴 음봉 출현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 쪽도 조정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세는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더 적은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상대적으로 강세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동행했었던 그 이머징 마켓하고 비교를 해봐도요. 연초에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긴 한데 그 이머징 마켓 대부분이 11월하고 12월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이미 넘었고요. 말레이시아나 칠레 같은 경우도 신고점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기록을 하고는 있는데 11월 고점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동안에 동행해왔던 이머징 마켓 증시하고도 비교될 만큼 강한 모습이고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사실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 아닐 정도로 강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오늘의 조정세를 자연스러운 이격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또 글로벌 증시하고 비교해봐도 또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적절한 이격 조정 때마다 과열을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업종별 순환매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대차가 18만 9,500원까지 좀 전에 올라가면서 신고가하고 타이 기록을 좀 전에 다시 썼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화학 이쪽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네요. 네, 현대차가 18만 9,500원 11월 19일에 형성한 고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이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신고가가 되겠네요. 오늘의 강세 업종 꼽으라 한다면 자동차 당연히 꼽아야 될 것 같고요. 강세 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꼽으라면 또 LG화학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도 조금 있으면 신고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아차는 이미 신고가 흐름으로 접어들었고요. 11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자동차 업종 지수 상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돼 왔었죠. 거의 두 달의 조정 이후에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다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한 발 좀 더 빠르고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좀 저평가됐다. 이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탄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또 더불어서 신차 효과 곧 나타난다. 해외 쪽에서도 또 신차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중소형주 흐름 차원에서 시장을 본다면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매기 순환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종목을 보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좋다 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이나 내용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강세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올해 실적의 사상 최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업황 호황 지속된다는 말씀은 전에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년 실적은 더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진입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LG화학의 모습을 보면 이 종목이 좀 화학 업종이긴 한데 약간 좀 업종 구분이 모호한 느낌을 받죠.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 업종의 대표 종목은 확실한데요. 부가된 사업 부문이 또 있죠. 2차 전지하고 IT 부품 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화학을 봤을 때는 단순히 화학업종으로만 보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가된 사업 부문이 더 부각되는 게 올해라고 봐야 될 텐데요. 2011년에 실적이 이 두 사업 부문에서 가시화된다는 차원에서 중장기 흐름이 펀더멘탈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흐름만을 본다면은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업 부문을 감안할 때 자동차 업종하고의 강세하고도 또 연관 지을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좋아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인데요. 기술적으로 살펴봐도 자동차 업종하고 아주 유사한 흐름입니다. 11월 19일에 현대차하고 LG화학 동시에 고점 기록했고요. 또 그 이후에 기간 조정을 보였고 오늘 또 신고가 내는 점까지 아주 유사합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그래프를 나중에 보시면은요, 이 수렴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도 아주 유사한데요. 7주 동안 수렴 과정 이후에 상방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좀 더 엄밀히 따져보면은 자동차보다는 LG화학의 기술적 흐름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요. 완연한 N자형 상승 패턴이기 때문에 주봉으로 접근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 투자에 아주 적합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 LG화학 얼마 정도의 매수에 접근하면 좋을런지, 이렇게 한 2달 정도 쉬고 신고가 낼 때 이때 어떤 식으로든 못 사면은 예전 가격 그 박스권 그러니까 쉬었던 행보 가격이 쉽게 오지 않던데요. 한 절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 오늘 오후장이라도 한번 좀 절반은 사보시고 나머지는 40만 원 부근에서 한번 사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LG화학 절반만 오늘 한번 좀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로 어제 오늘 이렇게 철강이 이틀 연속 시세 내준 것도 고마울 정도입니다. 조선은 하루 만에 반등하더니 하루 만에 또 꺼지고, 오늘은 또 자동차, 화학 일부가 또 신고가까지 내면서 이거 정말 무슨 흐름인가 싶거든요. 실전 투자에 업종별 순환매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런지요? 예, 그 순환매가 빠르다는 점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절반 정도만 접근하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조정 시에 나머지 절반을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연말에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죠. 또 연초에 IT하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어제 철강주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화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짜리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면서 실전 접근 전략 쉽지 않다는 점 누구나 느끼고 있죠. 강세장일수록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정을 보이는 때에 매수한다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조선이나 IT, 금융 쪽으로 좀 돌아가는 그 역발상도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 내 종목 선택에서도 이제는 좀 주의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을 보일 때를 감안한 접근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정을 보이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조정 모습을 보이는 종목으로 좀 접근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그런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은 조선업종의 경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정 흐름으로 보이고 있고요. IT 경우를 또 따져본다면 삼성전자 자꾸 말씀을 드려서 다른 종목을 말씀드린다 한다면 LG그룹 IT 종목들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는 시세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부근에서 그다지 크게 오르지 않은 LG그룹 IT나 하이닉스 같은 쪽으로의 접근 전략, IT 업종 쪽으로 접근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종목들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속에서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걸 지수로 본다면요. 지금 이제 2080 정도인데 2080 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도 필요한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2080 위에서는 좀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종합지수가 2050포인트가 유지되는 그 조정은 사실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더라도 하락 전환했다 이렇게 보긴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삼선 전환도의 음전환 포인트가 한 2040
2000포인트 후반대이기 때문에 2050포인트만 종가상으로 유지돼도 크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현금화를 하느냐 이 말씀을 묻는다면 순환매 흐름에서 오늘 같은 경우 조정 양상을 좀 보면은요. 종목별로 고점에서 한 5%에서 10% 조정은 쉽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만을 보면은요. 2080포인트 부근에서 조정받는 양상에 따라서 2100포인트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조정을 보이면 2100포인트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종목별로 보면은 이 고점에서 조정받는 양상이 이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 점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주 후반에서 다음 주 중반까지 재료들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격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하고 다음 주 중반까지를 따져보면은요. 2100포인트 접근할 경우라고 한다면 이격도가 과열로 들어서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조정받는 종목들의 흐름에서도 그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환매의 경우라 하더라도 추경 매수는 좀 극도로 자제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조정 시접근으로 좀 매수는 제한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적극적인 투자자의 경우라도 신고가 흐름 잘 쫓아가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일 때 그때 접근하는 게 필요할 테고 현금화의 기회는 2100포인트 다가갈수록 계속 현금화 기회 한번 찾아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매수할 요량이더라도 일단은 현금화 하자는 얘기를 어제도 하셨는데 2100포인트 근접하면 현금화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투자증권 김형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게 됩니다. 013-3366-0110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돌파, 전후로 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문자도 괜찮으니까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수급 분석해 볼 텐데,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정 팀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들이 5,000원 이상 사고도 오늘 또 사주니 참 고마운데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가 다시 시작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시황까지는 소폭의 기관들 순매수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오들면서 한 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1,400억 가까이가 순매도로 집중이 되면서, 매도세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융업종의 그 갑작스러운 순매도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골고루 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금융업에 대해서 오후 들어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진행이 되면서 증권업 중심의 그 하락폭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 기조 여전히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업종 중심의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운수 장비 쪽에 55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에 470억, 철강금속 쪽에 400억, 그리고 화학업종으로 220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견조한 기존의 핵심 대형 이 업종으로 이 기존의 이제 이 대장 업종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추이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해서는 이제 건설업과 그리고 기계 업종으로 각각 650억과 58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업종의 좀 차별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매수하는 업종 몇 가지 안 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종목 업종으로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으로 800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외국인들과 비슷한 규모로 520억 가량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강금속도 외국인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60억. 화학업종으로도 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500억 가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 할 것 없이 동시 순매수가 잡혀 있는 운수 장비와 철강금속, 화학업종이 핵심적으로 이 주가 상승, 주가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상승폭이 컸던 이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자동차와 그리고 화학업종, 건설업종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현대차가 이 가격 대비로 해서 상당히 좀 이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요. 현대건설이 현재 6.5% 그리고 현대차가 11,000원 오른 6%가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시장 대비로 해서는 상당히 이 눈에 띄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조금 눌림목 구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화학주들 LG화학을 비롯해서 하나케미칼 그리고 SKC 등으로 강력하게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OCI 같은 경우도 이제 4%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수급적으로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 기아차, 포스코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와 호남석유, 삼성전기,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OCI, 현대제철과 글로비스 등을 순매수를 하면서 해당 종목들 상위 한 4-5개의 종목들이 3%대에서 6%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른 여타 핵심 대장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주들 그리고 금융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증권주들의 강력한 하락 이러한 부분을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느 정도 약보합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 핵심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게 오늘 참 뭐랄까요? 이 구체적으로 제가 업종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동차라든가 철강, 갖고 계신 분들 철강 같은 경우에 오늘 참 정리하고 싶은 유혹도 꽤 느끼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신규로 자동차나 철강 올라타도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강력한 하락이 나타나는 금융주는 이거 왜 이래? 이러실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을 업종별로 조금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상승폭이 6%, 4% 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버리다 보니까 따라잡기에도 버겁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눌림목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강한 것들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제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순환매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일단은 자동차, 철강, 어제도 자동차 부분은 제가 기아차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는 다소 약세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언제든지 극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1등주,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서 핵심 대장 업종의 1등주부터 해서 3등 업종까지는 어느 정도 분할해서 이렇게 편입시키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러한 순환매 속에서 어떻게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맞춰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발빠르게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이제 이 상승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 자체가 실적에 기반을 둔 중기 상승 트렌드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해당 업종,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업종들이 딱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업종과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오늘 매도를 합니다만은 이 매도 자체가 일시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차피 이 터닝 포인트가 턴어라운드 자체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발빠른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를 갖다 권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단봉 형식으로 해서 며칠 동안 시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 3, 4일 정도의 텀을 두고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 그리고 저점으로 이제 N자형으로 눌림목이 나오는 핵심 업종에 대한 이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모아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겠고요. 이 현상 자체는 종목 확산이 코스닥과 중소형주까지 완전히 확산될 때까지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대로 아니면은 지수는 소폭의 조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수익률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순전하게 뭐 이렇게 지수 올라가는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 이러면은 다소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핵심되는 업종 중심으로 그 종목들이 눌림목이 깊어지면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강한 업종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조정을 갖다가 단봉 형식으로 볼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 들어봤고요. 최일종 팀장님 포트폴리오 보면서 종목별로 내놓으신 의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휠라코리아부터 어제 새롭게 편입된 삼성 SDI까지 들어있는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보유하라는 의견을 세 종목에 대해서 주셨고 현대제철도 역시 15만 원 목표가까지도 계속 홀딩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 오래간만에 오르는 건설주 현대산업을 추가 매수하자는 의견 주셨고 삼성 SDI도 매수 구간이라고 의견 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다른 건설주들보다는 상당히 탄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기존의 핵심 대형 이 건설업종에 대한 이제 대장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GS건설과 대림산업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신고가 갱신하면서 N자형 패턴으로 21선과의 이격 조정하면서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 없이 계속해서 평탄하게 박스권 행보를 보여줬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결론을 갖다 잡고 매수 접근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패턴 자체를 향후 어떻게 기대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37,500원까지의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갖다가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를 깔고 지금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다른 건설주보다 좀 강세인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높아진 그러한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950원 플러스입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나타나는 트렌드 자체의 상승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도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말씀을 드렸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십자봉과 그리고 오늘 단봉 형식의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격 조정 차원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봤을 때 매수 구간으로 적용드린 그런 가격대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패턴에서는 하루 정도 아니면은 내일 정도 각광을 받으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전기전자가 오늘 전체적으로 눌림목 조정의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지속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순환매 차원에서 내일 대장 업종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는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또 세스 가전전시회 열린다라고 하니까 내일쯤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까지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고 끝으로 최일종 팀장님의 오늘의 관심주 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오늘 조정을 보고 있는 이제 중공업 관련주로 해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이 소폭 순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순매도 쪽 약하게 순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오늘 순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대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전체적인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장주 성격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소폭의 눌림목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화된 경향으로 20일 이격선과의 이격도를 상당히 좀 좁혀놓은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 조정치고는 그간에 이제 12월 달 초순부터
정도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눌림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업황 자체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 이러한 부분이 실업률을 제외한다 이러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향후 이제 지속적으로 업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2,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운 선사들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2, 3년 뒤에 그 업황이라든가 경기를 갖다가 안 따져볼 수 없는 부분이죠. 무턱대고 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수주건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의 경기 자체는 현 시점보다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 해운업종 그러니까 이제 이 한진해운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 이 해운사들이 강하게 좀 비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천원 마이너스에 38,9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38,000원에서 39,000원 사이를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는 전반적으로 이 단기로 봤을 때는 이제 5만 원 정도로 일단은 설정을 해보겠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 정도 부근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관심주 삼성중공업이 또 최일종 팀장님 포트폴리오에 추가가 되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는 문자, 무료 문자 보내시면요. 지금부터 제 양옆에 앉아 계신 전문가들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드릴 겁니다. 지금도 문자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동양종금증권 골드센터 영업부에는 정윤성 PB 그리고 밸류25의 심기원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한 2080선 중심의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전에 보니까 개인들이 컴백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말이죠. 외국인과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 기관은 양시장 모두 매도. 지금 포지션은 이런데 2080 일단 아까 그 오전에 사상 최고가 장중 기록은 깼고요. 2100까지 가는 겁니까? 어떤 분은 또 아까 앞서 2100선쯤에는 현금화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2100 지금 현재 주가는 2080이죠. 20포인트에 대한 의미는 전혀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그냥 주가 지수가 20포인트 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뭐 2100이다, 2200이다 그런 것을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제가 만약에 뭐 상담하다 보면 뭐 2000포인트가 넘으면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2100포인트가 넘으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또는 2200포인트가 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단지 지수가 1%, 2% 올랐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숫자의 의미는 크게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그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그 수익에 대한 그런 시가를 평가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업종들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같이 뭐 금융주들 단기적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저점 매수도 이럴 때는 노려볼 수가 있고 오래 오르는 종목들 사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빠지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2100포인트 가고 이런 건 의미 없고 오히려 종목 보는데 금융주 오늘 빠지는 거 좋은 기회다. 오늘 보니까요. 개인들이 1000억 이상 아주 똑똑하게 금융주를 사고는 있는 것 같네요. 금융주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앞서서 뭐 IT 조선 같은 것도 오늘 사기에 참 좋은 날이지 않느냐. 관심주 추천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그 자동차 업종과 그런 화학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눈은 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코스피가 2,000원 넘어서 2,100과 2,200을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그 코스피보다는 그런
업종 자체를 좀 차별화된 투자 전략으로서 접근하신다면은 조금은 더 수익률이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이라든가 특히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계의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이런 신흥 시장에서 상당히 그 경쟁력을 확보하여서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2011년도는 이 두 업종으로서 조금은 재편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하필이면은 반짝하는 자동차 화학 쪽 얘기를 하셨는데요. 올 한 해 자동차 화학이 역시 또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 근데 오늘 사는 건 맞나요? 예, 오늘부터 지금 그 2011년도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부담을 느끼신 필요는 또 없고, 또 화학주 중에서도 그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그런 저평가된 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가 있나요? 예,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도 그러한 종목인데,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그런 그 기업들은 실적 대비 조금은 그 저평가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학 업종이 상승될 때 더욱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업종 자체도 개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긍정적인 모습을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따가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화학 유망하다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 문자 보내주신 거 소화를 한번 해보죠. 먼저 4507님이 보내주신 종목 웰크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3,6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비중은 20% 정도신데, 현재 웰크론의 주가를 보니까 한 3,800원대 초반, 그러니까 한 주당 2,000원가량 그래도 예. 수익이 나고 계신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신종 플루 테마주 아닌가요? 예, 웰크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예전에 신종플루 테마였었고, 예. 또 멤브레인이라고 이제 10대 소재 개발에 대한 그런 관련주, 또, 그다음 나노 섬유에 대한 테마주. 굉장히 네. 테마의 그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전같이 그렇게 테마가 잘 움직이질 않고, 테마에서는 재탕은 없다. 철저히 처음 나오는 테마는 세게 갈 때 붙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테마로 다시는 가기는 좀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근데 저번 주 그래도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잖아요. 그쵸. 예. 백화점이긴 하지만, 백화점에서도 구색을 신규 제품을 계속 내놔야지, 지속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신규 손님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볼 수가 있고, 웰크론 같은 경우 지금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처음에는 테마로서 오르고, 두 번째는 언제 오르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됐을 때, 두 번째 재차 상승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나노 섬유 쪽이나, 아니면 섬유 의류 쪽, 그쪽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그 가시적인 매출이 나오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필터 부분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20% 이내신데, 아직까지 코스닥 종목이 아직까지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을 실현하시고 오히려 좀 탄력 좋은 대형주 위주로 가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그래요. 자, 웰크론에 대한 의견 저희가 드렸고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 아쉽게도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진 않았는데요. 좀 비중까지 함께 매수 시점까지 보내주시면 더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매수가를 그래도 보내셨네요. 16,500원이라고 써주셨는데, 지금 현재가는 한 13,000원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그야말로 화려했던 다날의 그 시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왜 이렇게 조용하게 됐고 거래도 줄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한 번은 이제 식은 그런 형태가 좀 됐고, 또 실적도 거기에 실적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무 구조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성을 위주로 한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또 유럽 진출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16,0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면은 손실폭이 좀 크시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정고점 부분이 한 15,000원에서 16,0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갖고 조금은 손절매식으로서라도 어떻게든 현금 확보를 하시고, 만약에 좀 더 시세가 강하게 붙는다면 한 18,000원까지도 바라보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큰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그 수익을 조금은 덜 내시더라도 현금화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수익이 좀 줄더라도 일단 현금화를 좀 빨리 하는데 신경을 쓰자라는 얘기셨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분 급하실 것 같아요. 9518님. 제가 차트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KT를요, 49,000원에 사셨는데 비중도 많으세요. 50%. 지금 배당락 이후에 배당 주지 않습니까? 지금 쭉쭉쭉 계속 미끄러져서 45,000원도 안 되는 가격. 이분이 그야말로 어찌할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의미심장한 문자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선은 다행인 거는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를 보니까 우선은 배당은 우선은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우선은 사료가 되고요. 네. KT는 제가 뭐 작년에도 추천 종목이었지만 배당을 받고 1년 중에 한 번 올랐을 때 그때 5%에서 10% 정도 매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이제 통신주들 같은 이제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수가 상승세가 클 때는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뭐 계속 오른다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가슴이 아프실 수도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접근을 우선은 배당은 이제 주주총회 이후 때는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그다음에 KT 매수 비중 보니까 좀 굉장히 되십니다. 5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당 이제 통신 요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이후까지 넉넉하게 바라보신 다음에 사셨던 가격대 이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뭐 저평가고 IFRS에 대한 수혜주기 때문에 KT 같은 경우는 뭐 5만 원 이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당 받으시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도 받으시고요. KT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는 7722님의 종목 LIG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23,550원에 사셨다고 하시니까 어제까지는 수익 구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5% 장중에 급락하면서 조금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비중은 20%. 구미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오늘 그래도 5%까지 장중에 빠졌다가 밑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이 많이 줄었네요. 예, 그동안에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 속으로 약간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금융주 중에서 이제 뭐 증권 업종이라든가 은행 업종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보험 업종이 상당히 안 올랐다는 이러한 평가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저평가 매력이 붙으면서 상당히 시세를 줬는데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 요율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은 그거는 뭐 큰 폭의 상승은 주기에는 조금 성장 모멘텀이 적고 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LIG 손해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손해보험사끼리 고객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큰 폭의 신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서 계속적으로 보험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보험주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채권 손실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뭐 수익 구간이시지만 지금은 뭐 손실 구간이라 하셔도 지금 당장의 그런 매매보다는 조금 더 하락시 2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을 좀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지지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 가셔갖고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22,000원의 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2,000원 안 빠지면 LIG 손해보험 25,000원까지 바라보시면서 계속 좀 쥐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오늘 반짝반짝 요즘에 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 두 종목 한꺼번에 저희가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517님이 보내주신 SL은요, 지금 이분이 14,25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신데, 지금 수익 구간이 꽤 수익이 좀 많이 나신 것 같고, 또 한 분, 4331님께서는 한라공조를 보내주셨는데, 19,800원에 20%. 두 분은 또 비중도 비슷하세요. 이분은 이제 막 수익이 나신, 근데 오늘 5%니까, 두 분 다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매도할까요? 자동차 부품주 오른 거에 대한 질문이네요. 예. 우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선생님이시고 아버지가 학원 강사십니다.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나 아버지의 그런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들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인 현대차, 아버지는 뭐 기아차라고 만약에 저 본다 그러면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또 못 갔던 분위기에 대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SL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라공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한 20%, 30% 이상의 그런 수익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의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매출 외에도 뭐, 한라공주 같은 경우는 뭐, 포드라든지 그런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부품 쪽으로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가는 오르지만 단기 순이익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평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차트가 오른다고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출에 대한 그런 증가세도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SL하고 한라공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7899님의 종목인 이구산업 볼게요. 이분은 작년에 사셨다고 매수 시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날짜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 전문가들은 좋아하십니다. 2,270원에 30%. 이분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제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하셨거든요. 차트 보니까 조금 높았을 때 한 2,700원 이때 팔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거의 매수가에 왔어요, 다시.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따라 갖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2011년도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익 구간으로서 더욱더 큰 폭의 수익 구간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폭의 그런 수익보다는 조금은 욕심을 줄여갖고 한 2,5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은 한 10% 정도 내외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의 뭐 매도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셔갖고 2,500원 선 라인까지 치고 올라온다면은 그때 매도하셔갖고 한 10% 정도 수익을 챙겨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500원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구산업에 대한 답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시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증권주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 이미 보유하신 두 분 역시 한꺼번에 상담해 드릴게요. 0203님은 대우증권 물어오셨고 8271님은 현대증권 물어오셨는데 대우증권 가진 분은 26,000원의 매수 15% 대구에서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3% 빠지면서 25,000원 조금 손해보시게 생겼고요. 현대증권은 17,300원에 25% 역시 지금 팔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증권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인데 오히려 올해 들면서 새해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증권주들이요. 예. 그래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뭐 상식적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또 특히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다라고 볼 수가 봤던 그런 시각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세게 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태까지 셌던 이유는 한마디로 삼성증권을 대표를 해서 고액 자산가들의 그런 자산 관리를 통해서 수익이 이제 눈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실린 그런 업종으로 증권주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서두 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조정시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근데 여러 가지가 있죠. 자산관리 위주로 하는 뭐 삼성증권이 있을 수가 있고 대우증권 같이 브로커 위주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대우증권도 최근에는 이제 자산관리 쪽에 앞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성증권이나 그런 포트폴리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를 갖고 가신다고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현대증권이나 대우증권 지금 사셨던 가격대에서 크게 변동은 없으신데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런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탑픽인 왜냐하면 증권주들을 가더라도 탑픽인 종목들이 가장 세게 갑니다. 보통은 2등, 3등과의 수익률 격차가 뭐 크게는 배로 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하고 그 다음에 HMC 투자증권, HMC 투자증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그룹의 수혜주로서 지속적인 퇴직연금이라든지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증권, 대우증권 매도를 하시고 삼성증권, HMC 투자증권으로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대우증권 분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20% 뭐 15%라고 해도 돈은 X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현대증권 분은 조금 그래도 손해가 좀 크세요, 주당. 지금 손절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약간 손해를 보고서라도 굳이 팔아서 삼성증권으로 가야 된다. HMC 투자증권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선은 뭐 가격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중이 우선 보시니까 한 25% 정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포트폴리오상에서 바꾸시기에는 그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하시고, 뭐 오늘 당장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실 수가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쪽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뭐 현대차 관련해서 또 다른 증권주들과는 달리 HMC 투자증권이 빛을 보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 뭐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해드리는 점 시간 관계상 양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기훈 전문가께서 아까 잠깐 예고를 해주셨던 저평가된 화학주 코오롱인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은 뭐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못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그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갖고 왔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다각화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그 투자가 되고 있고, 2011년도는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 여러 군데에서 성장성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중국 소비의 가장 최대 수혜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와 이 팁인데, 그러한 그 소비 심리에 따라 갖고 이러한 품목들이 많이 증가가 된다면은 코오롱인더의 수익성은 더욱더 증가가 되고 있고, 사실 중국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소비에 대한 그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지 2011년도가 아닌 2012년도, 2013년도 소득 수준이 증가됨에 따라 갖고 더욱더 크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성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코오롱인더의 주가 상승은 2011년도를 넘어서 2012년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로 우선 단기적으로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손절가는 6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고, 매수가는 지금 시점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자, 코오롱인더 목표가 9만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저평가됐다. 이게 추천의 사유였고요. 자, 오늘의 관심 주제 정윤성 PB한테 여쭤볼 시간인데, 그에 앞서서 현대제철 11월 달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목표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3만 원인데 오늘 현대제철 13만 원 보고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목표가 도달했는데 정리할까요? 현대제철 우선은 13만 원이 가고 뭐 지속적으로 뭐 보유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력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제철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고로라든지 아니면 현대차에 대한 수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셨던 보유 비중에서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나머지 매도했던 그 자금 같은 경우는 추천 종목 쪽으로 좀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현대제철 13만 원 목표가 잡으셨던 분들 50%는 현금화하고 50%만 나머지로 들고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관심주는 뭔지요? 예, 현대제철 뭐 친척격인 현대모비스를 지금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 강하게 갔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우선 현대차, 기아차 아버지 어머니 쪽이 계속적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품, 핵심적인 부품들은 다 현대모비스입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전 세계 어디서나 현대차, 기아차 AS를 받기 위해서는 현대모비스 찾아가야 됩니다. 예. 이런 수익 구조인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봤을 때는 유례 없게끔 그렇게 수혜가 양옆으로 부품 쪽에 들어가고 그 이후 때 AS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지주사 쪽, 뭐 삼성가라든지 현대차 쪽, 이제 회장들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이슈가 자녀들에게 이제 회사를 넘겨주는 그런 부분이 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에서의 어떤 그런 재편된 모습에서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 오전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가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는 차익거래 쪽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로 수익이 많이 나는데 현대모비스가 못 간다 그러면 현대차를 매도를 하고 현대모비스 사고, 그렇게 차익거래를 통한 그런 부분도 테크니컬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30만 원, 그다음 목표가는 32만 원, 그다음 손절가는 26만 원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예.
네, 지금 현대모비스를 제가 보니까요. 오늘 한 2.7% 예, 마이너스권에 잠깐 갔다가 지금 반등을 막판에 세게 해가지고 30만 3,500원인데 매수가를 30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기다려서 눌리면 사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우선은 종목을 먼저 보고 그 외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번 기다려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엄마 아빠 잘 둔 부품 대장주 현대모비스 목표가 32만 원까지 제시하셨네요. 오늘 전문가가 얘기하는 관심주는요. 현대모비스 그리고 코롱인더였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동시호가에 이미 접어든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 낼 것 같습니다. 두 달여 만에 탈환한 520선 결코 쉽게 내두지 않으려는 기세인데요. 안타깝게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날이지만 종가는 마이너스가 날 것 같네요. 2080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코스피의 발목을 종가상 잡아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장 마감되고 나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